자, 이교시 진행해요. 우리 이제 정비법 한번 가봅시다. 도시정비법. 자, 요건 우리 그림책을 옆에 놔두고 좀 봐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림책 9페이지 나오죠? 큰 틀로 이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요렇게 이제 기수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수가 나오고, 요게 이제 기본 방침에 있어서 어떤 수립, 뭐 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기본 계획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수가 쌍둥이로 나오죠? 그래서 10월 5일에 수퇴했다 이렇게 잡자 그랬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하고 5년마다 이 타당성을 검토하자. 여기 이제 수립되면 기수하고 정수하고 동생이 이제 정수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서두르는 자가 나오는데, 요자 이름이 추진위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림입니다. 그림책 보세요. 그림책. 자, 추진위원이 나와서 조사관인가 이게 나와주죠. 조사관인가 인가가 세 번 나오는데, 요 인가가 조사관인가다. 조는 조합 설립인가죠. 조합 설립인가고. 자, 그 다음에 사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라는 말은 정확하게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라는 말도 정확하게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틀로 가는 거다. 자, 한번 봐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옆에 그 그림책을 놓고 봐야 되겠어요. 94쪽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이란 네모 한번 딱 엮고, 정비사업의 정의죠.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밑줄 두 줄.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했죠?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하는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이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잘 봐요. 이해하고 있는가 보겠어요. 그거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만을 정비하는 사업도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OX. 오, 맞지? 이것도 정비사업이라니까. 이거나 그랬으니까. 뭔 말인지 가요? 자, 정비사업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줄, 주체째 나오죠? 재개발사업 밑줄, 재건축사업 밑줄, 주체째 잡아야 돼요. 자, 정비사업 세 가지 주체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다시 주체째 세 가지 옳지. 주체째 세 가지죠?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달이 제일 먼저 뜬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밑줄 가야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네모.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밑줄 긋고 과도하게 밀집 네모였고, 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밑줄.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밑줄 긋고 확충의 동그라미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밑줄 그어놓고 보전의 취지가 강합니다. 보전 동그라미 치고. 자, 따라서 합니다. 확충 보전.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재개발 사업 봐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밑줄 열악 동그라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밑줄 그어놓고 밀집의 동그라미.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네모였고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 따르세요.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뭐 기아자동차만 한다 하면은 이게 여기에 공업지역이니까 재개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이 말 나오면. 자,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나 정비기반시설 양호 동그라미 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양호 밀집. 재건축사업. 양호 밀집.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안 보고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되죠. 자, 노후불량 건축물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 밑줄 그어놓고 붕의 동그라미 안의 동그라미. 붕안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꼬아버리면 상당히 얼굴이 빨개진다. 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오른쪽 위에 봐요. 오른쪽 위에 95쪽 갑니다. 제일 위에 2번. 자, 밑줄 그어요.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쭉 밑줄 긋고 디귿번 별표칩니다. 디귿번.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죠. 밑줄 긋고 40년 동그라미. 이걸 20년, 30년으로 바꿔요. 조심합니다. 보수공하는 비용이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밑줄 그어요. 그 부분만 하나 별표 쳐놓습니다. 디귿번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봐요.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신축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자, 재료 위에 올라갔습니다.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내용 이해 가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별표 쳐요. 동그라미 4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밑줄 긋고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밑줄 그어요. 이런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1번, 2번 묶어놓고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이 용의 정의가 나오면 이게 나오거든요. 자,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밑줄 그어야죠.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밑줄 그었어요? 이걸 40년으로 바꾸면 안 돼요. 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땡. 내용 아시겠어요? 앞에 위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 자, 2번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쭉 밑줄 그어놓고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하면 틀려요. 이러한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또는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함께. 내용 됐어요? 자, 용어의 정의 갑니다. 1번 정비 기반시설 네모였고 2번 공동이용시설 네모였고,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서로 딱 묶어서 1번과 2번을 딱 묶어가지고 별표 치고 구분 이렇게 써놔.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비 기반시설을 하면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을 정비법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단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고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밑줄 그어요. 전부 다 이게 기반시설이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정비법에서 정비 기반시설. 자,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 공급시설 밑줄,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까지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정비법에서 뭐라 그런다?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기반시설이다. 자, 이번에 공동이용시설 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밑줄 그어요. 놀이터, 마을이 간 공동작업장, 경로당 거기까지만. 놀이터, 마을이 간 공동작업장, 경로당은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 정도만이. 3번 대지라 하면 대지 동그라미 치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건축법에서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가 대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주택단지 네모역가야 되죠. 주택단지는 주부는 복이 많다. 주부복에 걸리는 겁니다. 주택 부대복리시설 밑줄 주부복. 첫 글자 따야 돼요. 주부는 복이 많다.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일단의 토지 밑줄 긋고, 주택단지란 뭘 얘기한다? 주부복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뭐다? 주택단지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토지 등 소유자란 네모 딱 엮고 별표 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죠. 토지 등 소유자 네모 엮고 별표 크게 쳐놔요. 이게 토지 등 소유자를 몰라버리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 법조문을 읽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확실히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 밑줄 그어요. 위탁자를 토지동 소유자로 봅니다. 자, 신탁업자인 수탁자를 토지동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고 위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토지동 소유자로 보는 거야. 우리가 신탁업자한테 맡기면. 내용 아시겠어요? 위탁자를 토지동 소유자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자, 가나 묶어서 암기 이렇게 써놔야 돼. 가나 묶어서 암기 토지동 소유자. 자, 과목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밑줄 긋고 재개발 사업 밑줄 그어요.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이죠.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이 말 빠지면 또 틀려요. 반드시 정비구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위치한 토지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밑줄 동그라미 2번 그 지상권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셋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자가 조합원이 되고 이자들이 아파트 한 채 받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물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니까 관리처분 대상에 제외되는데, 자, 나목을 봐요. 재건축 사업 네모네 그렇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은 반드시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밑줄 그어요. 미치니까 이건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죠.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토지주택공사 등 네모 딱 엮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밑줄 지방공사를 말한다. 지방공사 밑줄 지방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은 SH공사 이런 거 있죠. 자,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뭐와 뭘 얘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토지주택공사 등 이거 뭐라 그런다?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 두 가지 뭐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광주도시공사까지 말하죠. 자, 정관 등이라면 정관 등 밑줄 정관규약 시행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넘어갑니다. 96쪽 가보겠습니다. 자 96쪽 쌍둥이 나오죠. 기수 기본 방침이 나오고 이번에 기본 계획 나와요. 선생님들 요거부터 들어갈 거예요. 기본 방침 요거부터 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보면 박스 안에 기본 방침의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야죠.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동그라미 쳐야죠.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자 5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타당성 검토 자 10월 5일에 수퇴했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기 제조로 갈 겁니다. 1, 2, 3, 4 딱 묶어놓고 내용 이렇게 써놔요. 기본 방침의 내용이죠. 다음 중에서 기본 방침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골라야 돼요. 자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국에 동그라미 치고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이죠. 기자에 동그라미 쳐요. 재정지원계획에서 재자에 동그라미 치고 4번의 노후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입니다.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밑줄 조에 동그라미 쳐요. 국기 제조 기본 방침의 내용입니다. 기본 방침의 내용이 뭐다? 국기 제조 방침의 내용이 뭐다? 국기 제조 이렇게 하는 거죠. 국기 제조다. 자 거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2번 특히 중요합니다. 이걸 정비계획의 수립 방향으로 바꾸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거 갈 거야. 요거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장만 수립한다. 군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립권자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밑줄 그어놓고 군수 있다 없다? 군수 없다는 얘기는 군에는 기본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가로 열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 밑줄. 자 이번에 수립 나오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밑줄 긋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밑줄 그어놓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나주시를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나주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절차 봅니다.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우리 14일짜리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기본계획 공람하고 사업시행계획 공람 기사에서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공람과 여기 사업시행계획 공람 있죠. 여기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한 14일이고 나머지 무조건 30일 잡아가자. 이렇게 30일 잡아가자. 지방의 의견을 듣고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도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고시한 후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자 이 부분의 네모의 꽃별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네모의 꽃별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네모의 꽃별표 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자는 내용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한 번 나오냐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보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쉬었다가 보고야. 여기서는 보고가 없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쉬었다가 보고. 자 이것도 이따 나오니까 체킹하죠. 자 오른쪽 갑니다. 97쪽에 보니까 심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출제 영역이요. 여기까지 뭐 이건 문제풀이 코스에나 봅시다. 지금 뭐 볼 거 없고. 자 기본계획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자 기본계획이 뭐냐 하는 내용이죠. 선생님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우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특별시부터 시까지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이다. 따라서 예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다시 한번 기본계획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 그러면 정비계획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이 정비계획은 예정구역별 구체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계획에 포함되겠죠. 정지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밑줄 한번 그어야죠.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거지 관리계획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강북 쪽은 저밀도 또는 중저밀도로 개발을 하고 강남 쪽을 갖다가 중고밀도로 개발하자 하는 이와 같은 주거지 관리계획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5번도 정비 예정구역 밑줄 그어요. 정비 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자 6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치자 해서 한꺼번에 쳐버리면 전세금 폭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하트 모양 보세요. 제일 밑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예 5, 6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출제입니다. 출제 이렇게 써놔요. 여기까지 출제입니다. 5번, 6번을 생략해요. 자, 5번, 6번 서로 묶어요. 정비 예정구의 계략적 범위와 단기별 정비 사업 추진계획 5번, 6번 찾았어요. 서로 연결해서 생략이라고 써놓습니다. 어느 때 생략하느냐? 하트 모양 쪽으로 화살표 해놔야 되겠죠. 생활권 설정, 생활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생략이 가능해요. 생활권 설정 밑줄, 생활권별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주택수급계획이 나왔을 때,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 등이 수립됐을 때는 5번과 6번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출제가 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만 체킹하고, 자, 정비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비계획 요거요. 정비계획 요겁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 자, 1번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밑줄 긋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옳지, 시장 군수.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 우리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 누구? 도시발구역 누가 지정해? 도시발구역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국간 30전에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다.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하면 틀려요? 여기에 국토교통장관 예외적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정권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 천재지변 밑줄 긋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포항을 생각해야 돼요. 지진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수립하거나 변경 없이 정비구역 수립. 원래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렇게 구역도 지정하는 거든, 계획 수립해서. 근데 이게 없어도 천재지변에서는 포항 같은데 그냥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한다. 이런 내용이요. 자, 넘어갑니다. 자, 98쪽 갑니다. 제로의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쭉 밑줄 한번 그어놓고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4번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밑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그냥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5번. 예외가 하나가 더 나오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밑줄 그어놓고 요 자를 뭐라 그러냐? 구청장 등이라고 한다. 구청장 등 네모 딱 엮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밑줄. 자,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여기 북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누가 지정권자예요? 광주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나가니까 따라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밑줄 두 줄 긋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의 동그라미 칩니다. 요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신청하겠죠. 이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전부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정비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이 뭐냐?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이고, 정비계획이 뭐냐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정비계획 내용 봅시다. 1호를 보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밑줄 그어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그 다음에 보면은 5번에 정비사업 예정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밑줄 긋고. 자, 3번도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야. 지구단위 계획. 그래,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느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써놓고 7번에 나와요. 별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밑줄 별표. 자, 필요한 경우에 하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가냐면 정비계획이 상세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니까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정지포 이렇게 잡아갈 거야.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됐죠? 실시계획에 실지포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정지포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지포, 정지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고. 자, 우선 7번 필요 없고 8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비계획 위반되는 절차를 한번 보죠.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먼저 하고 주민 설명회에 내모였고, 이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버리면 틀려요. 우리 공청회 개최가 안 됩니다. 공청회 개최는 형식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은 얘기만 듣는 거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의견 청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30일 이상 주민 공람 의견 청취죠. 자, 기사에서만 14일,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만 14일이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30일로 가자. 이렇게 큰 틀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해서 나와주는 거죠. 자, 심화 요것도 나중에 갑시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까지 출제 영역 심화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봅시다. 지금 봐야 뭐 정리 안 되니까.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밑줄 긋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한번 써보죠. 누구예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 내용이야. 요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